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관상이 좋으신 편인가요? 인상이 좋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김새를 떠나서 운을 부르는 얼굴이 있다고 해요. 그 얼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운을 부르는 얼굴, 몸, 생활에 대해 대한민국 1등 풍수 큐레이터 천동희 저자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각자 타고난 꼴이 있습니다. 그 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지나온 마음의 세월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지내온 세월의 흔적과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것이 지금의 내 얼굴입니다. 관상학을 연구해 그에 맞게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나의 마음과 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관상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관상학에서는 보통 입술 끝이 올라간 것을 좋다고 칭합니다. 입술 끝을 올리기 위해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웃고 있으면 입술 끝은 저절로 올라가니까요. 음택 풍수에서는 묘자리 명당의 요건을 얼굴에 비유하는데요. 이를 혈장오학이라고 합니다. 얼굴로 봤을 때 시신을 눕히는 자리가 코라고 한다면 코를 중심으로 헬기가 이마를 통해 내려와 코에서 뭉쳐주고 코에서 뭉친 기운이 양옆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양볼이 잘 받쳐주며 뭉친 기운이 아래로 쑥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입술이 잘 받쳐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조화로운 얼굴이 자연의 이치, 명당의 원리와도 닮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굴에서 비바람이 부는 등 항상 흐린 날들로만 채우지 말고 언제나 밝게 빛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의 시간을 채워보세요. 그것이 곧 운을 부르는 얼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얼굴을 갖는 길입니다.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의식하지 않고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은 웃고 계시나요? 무표정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살짝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매력적인 얼굴이 되실 거예요. 얼굴을 알아봤으니 이젠 운을 부르는 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영화 관상을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몸 생김새, 행동, 걸음걸이 등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인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보이는 얼굴은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걸음걸이와 말투, 목소리의 톤,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의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걸음걸이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걸어보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보세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당당합니다. 당당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입니다. 절대 어깨를 움츠리는 경우가 없고 행동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걸음걸이도 당연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도 많겠죠. 항상 신경 쓸 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경제 규모는 클지 모르나 일반인들보다 개인 경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운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순간은 잠시뿐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해온 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관리하는 대표자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걷고 여유 있게 행동하셔야 해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를 비롯해 많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슈퍼맨 자세예요. 이런 영웅들을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자세가 있잖아요. 어깨랑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걷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걸으면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만의 신념과 결단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런닝머신 할 때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걷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더 힘차고 자신있게 걷게 되더라고요. 영웅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평소에 영화에서 나오는 웅장한 음악을 들으며 걷기도 해요. 그럼 적어도 힘없이 걸을 일은 없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웅을 떠올리면서 자신있게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 다음으로는 말입니다. 말과 관련된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의 내용과 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면 좋은 운을 부르고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우리의 말은 내용과 어휘로 채워져 있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식해 보이기 위해 어려운 책을 들거나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욕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에이씨, 어디 간 거야? 아씨,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여기는 이게 문제야.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운을 떠나보내는 말투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나에게 들어오는 말도 순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말의 형태인데요. 말이 나오는 형태란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목소리 좋다는 말 자주 들으시나요? 목소리는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목소리가 얇더라도 일상에서 목소리를 낮게 내는 연습을 신경 써서 하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톤이 높은 목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벼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말하고 낮고 굵은 톤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이전과는 사람들이 다르게 대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신나서 텐션이 높아지면 하이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와 지금의 목소리가 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목을 쓰지는 않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욕과 불평을 하지 않고 성대에 힘을 빼고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운이 깃드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몸과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사실 늘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운은 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적인 부유함으로도 연결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이 매일 명상을 하고 마음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갑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규모의 돈과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내 마음의 변화로도 이어지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떤 습관들을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바꿔갈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실천해 보세요. 행동과 습관만 바뀌어도 재물운은 크게 상승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것도 돈을 잃는 것입니다. 한 스마트 스토어 강의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내용에서 고객이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일 때 굳이 언쟁을 벌이지 말고 과감하게 환불해 주라고 해요. 만약 그 고객과 언쟁을 벌이고 설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양심을 품고 SNS에 여러 부정적인 내용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 사람으로 인해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 소모를 하게 되겠죠. 피곤했던 뒷목이 더 뻐근해지고 혈압이 올라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다가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 상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환불을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을 지키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화는 말 그대로 불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불은 금을 녹이는 속성을 지닙니다. 금은 재물이죠. 즉, 내가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나의 재물운이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곧 돈을 버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화와 더불어서 나의 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면 삶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쉽게 몸이 피로해져 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걱정을 할 때는 무언가 더 잘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해서 다가오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염려되어 걱정하는 것이라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화와 걱정, 이 두 가지는 내 인생의 운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속으로 풀어내거나 밖으로 표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현명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관계나 조직에서 화를 밖으로 표출했을 때의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항상 고쳐나가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 몸속에 쌓인 화는 물리적인 병으로 발현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례죠. 이렇게 화를 속으로 해결할 것인지 겉으로 풀어낼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 담아두는 선택만큼은 피하도록 하세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화는 금을 녹인다고요. 그러니 오래도록 묵혀두어 냄새나는 불의 기운은 이제는 꺼버리도록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둔 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공간에 써보세요. 이렇게 담담하게 글로 풀어내는 건 역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남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뭘 하든 다 성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쾌활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그를 보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을 뿐 나름의 불완전함과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안고 태어납니다. 완벽한 이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신에게는 운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달리 생각해보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운이 삶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운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어찌 보면 혜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가끔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처할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에 도리어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을 통해 좋은 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유 있게 당당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 많이들 하죠. 부러움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부러움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도 잘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누구에게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질투심이 잘 일어나는 내 마음을 경계하려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부럽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가치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부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떳떳해야 하죠. 그 떳떳함이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았을 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 가면 조금은 딱딱하지만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떳떳해진 다음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드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과거 포용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시간을 통틀어서 늘 존재하고 있죠. 특히 과거의 행적들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삶을 이룹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내가 어떤 잘잘못을 했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일부로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과거의 내 모습이
신발에 붙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게 될 테니까요. 2단계는 현실 직시입니다. 과거를 포용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단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직시한 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 모습을,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모습에 가깝도록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삶은 어떨까요? 그저 시간이 가져다주는 삶이 될 뿐이죠. 시간을 거슬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계획까지 마련되었다면 이제 실행만 하면 되겠죠. 실행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꾸준한 노력과 계획의 실행이 나아가 나의 경력이 됩니다. 이러한 경력까지 갖추게 되면 소위 말해 누구도 부럽지 않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적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청사진이 되고 재물운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20년도 넘었지만 지금 봐도 명작인 영화 굿 윌 헌팅을 보면 어릴 적 아동학대로 인해 비운의 천재로 살아오는 주인공 윌이 나오는데요. 영화의 말미에 윌은 어릴 적의 자신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옆에서 트라우마를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수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교수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주인공은 처음으로 다 큰 어른이 아닌 학대를 당하던 어린 아이로 돌아가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에 쌓아둔 응어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굿 윌 헌팅의 주인공과 같은 마음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고 해도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번 어깨를 스스로 쓰다듬어 줘 보세요. 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서 항상 어깨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깨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분명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위로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위로해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운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행복을 지금으로 두는 거예요. 행복을 지금으로 두게 되면 시간 여행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모든 날이 성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대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행복한 오늘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30분 읽기, 운동 30분 하기, 감사합니다 100번 하기 등 이런 작은 계획을 실천해 본다면 이것은 행복의 목표가 됩니다. 더 행복을 느끼기 쉬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공간과 공기, 나를 둘러싼 이 운들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운의 순간은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토록 바라던 누군가를 얻을 때도 아니죠. 바로 지금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동희 저자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멋지동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 대표이자 대한민국 1위 풍수 큐레이터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컨설팅해주는 분인데요. 그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개인의 욕심으로서의 재물운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재물운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책에는 운에 대한, 특히 재물운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외향과 내향의 운뿐만 아니라 공간운, 사람운 등 우리 삶에서 운이 좋아지도록 하는 원리와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삶 전체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서 저는 참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명리학에 관심이 있고 운이 좋아지는 삶을 원하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이 따르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